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나투스 재학했던 김태호입니다. 오늘 원장 선생님께서 좀 고3들 대상으로 뭔가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학생분들이 있는 줄 알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좀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방학 때 뭔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사람마다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꼭 제 방법이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까, 공부할 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삼수까지 했는데 3년이나 수능을 치면서 내가 왜 실패를 했고, 성공을 했을 때는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패를 하면서 얻어간 건 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좀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 혹시 버스 타고 다니시면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텐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코나투스 광고인데 아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친구가 버스 타고 가다가 찍어서 저 봤다면서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적힌 이게 저거든요. 제가 당시에 21학년도 수능을 쳐서 경희대 의예과를 진학을 했고, 그러니까 20년도에 코나투스에서 삼수를 했던 거죠. 저기 적혀 있는 13, 2, 33, 저게 제가 재수 때 받았던 성적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본과 1학년, 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고3 얘기부터 할 건데요. 사실 고3 때 저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고3 땐 거의 안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혹시 이 학교 아시나요? 바로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인덕원고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사실 인덕원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고, 제가 다녔을 때도 사실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위권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내신 따는 친구들, 그리고 뭐 그 밑에 중위권 친구들부터는 사실 좀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긴 했어요. 네, 저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저도 좀 분위기를 많이 타서 고3 때 많이 놀았었죠. 네. 그래서 사실 발표를 준비할 때 이게 고3 친구들이랑 좀 사람이 많은 거를 생각하고 와서, 좀 제가 했던 거 왜 어떻게 하고 놀았느냐, 뭐 게임 했었다, 약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이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뭔지? 이것만 봐선 모르시죠? 뭐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공부를 했을까? 거의 안 했던 거죠. 사실 고3 때는 제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기는 해요. 그냥 공부를 안 해서기도 한데,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런 과거가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끄러웠다고 한 이유가 단순히 이렇게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취미가 게임이기도 하고, 시간이 나면 간간히 게임을 즐기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때문에 부끄럽다기보단 저는 이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놀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요. 사실 제가 고3 때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나는 진로가 공부 말고는 아예 없겠다. 뭐 딱히 뭐 만드는 거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술 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몸을 보시다시피 딱히 체육을 잘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럼 진로가 사실 정말 공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되게 안일하고 나태한 마인드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언젠가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되게 놀았었어요. 분위기를 탄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뭐 고3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좀 안일한 마인드로 하지 말고 정말 좀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저처럼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할 때는 딱 공부만 생각을 해서 좀 독하게 먹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첫 번째 마인드셋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나태해지지 말고 안일해지지 말고 공부만 하자. 네.
이게 제가 현역 때 느꼈던 좀 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인드셋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고3 때 깨달은 거죠. 제가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걸 방학 때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좀 끊고 재수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이 사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대치동 학원가를 갔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노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 주변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막 놀 것 같고 이래서 좀 더 독하게 마음을 먹으려면 아무것도 없는 대로, 생판 모르는 대로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대치동으로 가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가서 정말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6개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냥 뭐 학원 시간에 계속 있고 끝나고도 남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은 올라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안 해서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성적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간절해지더라고요. 제가 한 시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성적이 오르고 난 열심히 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재수생들은 아마 공감을 하셨을 텐데, 재수생이라면 이게 주변 친구들이 막 다 대학을 가면 재수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주변 친구들은 막 이미 좋은 대학교 가 있고 뭐 캠퍼스 생활도 즐기고 있고 하면 난 이미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절박해지죠. 그리고 또 당시에 제가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때도 메디컬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또 메디컬을 뭐 다른 이유로 제가 되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있었던 거라 되게 간절했죠. 그래서 이 간절함이 되게 신기한 게 바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9월 모의고사에, 이게 제 성적표는 아닌데 제가 성적표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긁어 온 건데요. 저랑 성적이 되게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2등급이 2개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9월 모의고사에 아마 2등급이 딱 2개였을 거예요. 탐구랑 수학 하나 이렇게 해서 1, 2, 1, 1, 2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 하나만으로도 정말 성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재수 시절에 강조드리고 싶은 마인드셋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좀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되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라는 걸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간절함이란 포인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분이 바로 뜨시는 걸 보고 다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간절함이라는 게 누구 하나 길거리에 사람 잡고 너 간절해져 라고 하면 사실 말한다고 간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 친구들한테 좀 방학 때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뭐 간절해진다라고 뭐 세뇌를 하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나는 왜 해야 되는가를 꾸준히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간절함의 원동력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아까 제가 간절하게 됐던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의대를 가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저를 간절하게 만들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까 저는 삼수까지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해에는 실패를 했다는 건데, 이런 성적을 받고 실패를 했다는 건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간절함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간절하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삼수 때 경험했던 거랑 좀 이어가면서 이 간절함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쭉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삼수를 이제 코나투스 와서 하게 됐고, 아마 제가 의대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수험 생활 동안 어떤 과목이 가장 고민이 많았을까라는 걸 여쭤보면 혹시 어떤 과목일 것 같으신가요? 수학 바로 고르시네요. 저는 수학이란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는 네, 수학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수학일 거라고 예상은 거의 다 못 하셨는데 막 의대 갔다고 하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은 항상 잘했고 혹시 뭐 이과형 머리일 거니까 국어가 고민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수학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재수 때도 아까 봤다시피 성적은 3등급이었고 근데 그리고 뭐 9월 모의고사 때도 1등급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9월 모의고사 때 2등급이 저는 잘 나온 거였고 운 좋아서 항상 모의고사를 치면 3등급, 4등급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못하는 편인 거죠, 수학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학에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뭐 얼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50시간 했다고 치면 30시간 이상은 정말 수학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쌤들을 막 찾아다니죠. 아, 이거 성적이 왜 안 오를까? 근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던 말이 너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올까? 같이 고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 잘한다. 괜찮게 한다. 좀 더 자신감을 가져봐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이 당장 안 나오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흘려 들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또 이제 돌아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근데 이게 분명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어려운 문제들도 막 풀고 그러니까 소위 뭐 인간 강사들의 킬러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풀고 또 뭐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틀린 문제들 막 다시 풀어보면 막 다 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킬러 문제여도 제가 했을 당시엔 뭐 21, 29, 30이 킬러였는데 그걸 풀어봐도 막 풀려요. 그럼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미 내 실력은 쌓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재수 때도 이미 완성이 됐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대체 왜 성적이 안 나왔을까? 지금까지. 이 부분을 되게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치다가. 치는 도중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망한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제가 아까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의대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디폴트 자체가 의대를 가는 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의대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빡빡해요. 한두 문제만으로도 갈리는 게 의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너무 강박감에 몰아넣고 있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 너무 압박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걸 시험 때 견디지를 못한 거죠. 아, 이거 하나만 틀려도 망한다. 의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강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다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최소한 96점 이상 수학을 맞아야 되고, 그러면 21, 29, 30 중에 적어도 두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킬러가 아닌 비킬러 문제들은 그냥 다 맞춰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절대로 틀리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문제를 풀다가 한 10번대에서 갑자기 막히는 게 생겨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나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되는 번호대인데 내가 왜 여기서 막히지?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냥 풀면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가잖아요. 내가 머리가 멍해져 있으니까. 그럼 또 생각을 해요. 아, 나 킬러 풀려면 30분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B킬러 다 풀고. 근데 이미 시간은 가니까 나 킬러 풀 시간도 없구나.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나 메디컬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빠지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 시험은. 그럼 이제 의대는 망했고 체념하고 이제 점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내가 15번 못 풀었고 뭐 19번 못 풀었고 20번 못 풀었고 28번 못 풀었고 킬러 3개 못 풀 거니까 뭐 이미 7개를 틀렸잖아요. 그럼 72점이에요. 근데 혹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더 하면 그냥 60점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수학 60점이면 그냥 4등급이에요. 수학 4등급으로 대학을 어디를 가겠어요? 인서울은 뭐 말도 안 되죠, 4등급으로. 그러면서 이미 멘탈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모의고사 칠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능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재수를 칠 때도. 제가 번호도 기억을 하는데 3점짜리였어요. 10번 문제였는데 풀다가 갑자기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죠. 그때도 수능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붙잡고 미련 있게 그 문제를 붙잡고 막 10분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 풀기는 했어요. 근데 10분이 지났으니까 똑같은 아까 그 레퍼토리가 된 거죠. 아, 망했구나. 근데 사실 수능 칠 때 수학에서 아마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0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에요. 10분 정도는 없어도 돼요. 수능 수학은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 아니어서. 그런데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멘탈이 붕괴됐다는 이유로 그냥 시험을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수 때 3등급을 맞았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수 때 모의고사를 쳐서 깨닫고 이제 쌤들한테 문제를 알았으니까 상담을 하러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근데 사실 해결책은 명확해요.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강박을 안 하면 된다. 강박하면 버리면 된다.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매번 해주셨던 얘기처럼 너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멘탈이 무너질 일이 없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거니 하고 그냥 맞는 얘기니까 받아들였죠. 근데 아까 멘탈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아요. 내가 멘탈을 해결한다고 해서 바로 됐으면은 이미 작년에 갔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 됐죠. 그 뒤로 모의고사도 계속 막 3등급도 받고 뭐 운 좋을 때 2등급 맞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가 그래서 못 볼 때마다 계속 찾아갔어요. 쌤들을. 수학쌤들도 찾아가고 뭐 수학쌤 아니어도 찾아가고 상담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어요. 아, 편하게 가져라. 시험 칠 때 혹시 안 되면 이미 늦은 거 1년 더 해라. 시험 칠 땐 그런 마인드로 하자. 공부할 때는 올해 끝낸다는 마인드로 악바리 같이 하고. 근데 그게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시험 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었어요. 그냥 중간에 막히는 게 있는데도 뭐 이게 어려운 번호겠지. 막 번호대가 꼬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풀고 넘어와서 다시 풀면 또 풀리고 편한 마음으로 풀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깨달은 뒤로는 아마 90점 밑으로 성적이 내려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또 진짜 신기한 게 수능을 쳤을 때도요. 제가 한 번에 1번부터 30번까지 막힘없이 다 푼 게 아닙니다. 실제로 쉬운 문제에서도 막힌 게 있었어요. 한 2문제 정도 막힌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다른 거 킬러를 남겨두고 와서 푼 게 아니라 심지어 킬러를 그냥 다 풀고 와서 그 못 풀었던 문제를 풀었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인드에서. 그리고 결국은 수능을 만점을 맞았죠. 그렇게 해서. 시간도 아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시간도 거의 한 50분 가까이가 남았었고요. 수능을 다 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실력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삼수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마인드셋이 바로 이겁니다. 편하게 마음을 먹고 간절하되 그걸 지나치게 해서 본인을 옥죄지 마라. 부담감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공부는 압박감을 갖되 시험 때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걸 좀 세뇌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라. 이게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멘탈이 말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실전에서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당장 저번 주 일인데 제가 TA를 하러 학원에 왔을 때 저한테 정말 자주 질문 오던 친구가 있어요. 거의 매주 질문으로 오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모의고사 끝나고 상담을 왔어요.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가만 듣고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뭐 매번 봤을 때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보고 고민을 같이 해줬죠. 근데 저랑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처럼. 근데 사실 바로 고쳐지진 않죠. 저랑 비슷한 수순을 걸은 건데 그래서 계속 모의고사 칠 때마다 못 보면 계속 옵니다. 근데 저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세뇌를 해라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와가지고 3일 전에 와서 자기가 이번 10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딱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5.1등급을 맞았다. 쌤 조언을 들으니까 5.1등급을 맞았다. 그때 정말 뿌듯했거든요.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구나. 그리고 또 한 친구는 2주 전에 저랑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와서 1등급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근데 한 번 맞고 그 뒤로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구도 실력은 있는데 자꾸 그 시험 때 압박감을 갖고 저랑 똑같이 점수를 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부담감을 성적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편하게 마음 먹고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저한테 와서 수학을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에 만점을 맞았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정말 정말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학생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공부 방법보다도 실질적인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수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뭐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실전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생기면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고 내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이런 생각들 한번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마인드셋,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가져야 될 거, 그리고 실전에서 가져야 될 마인드셋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 어떻게 제가 뭐 현역 때, 재수 때, 삼수 때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됐는데요. 아마 고3 친구들한테 가장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은 그냥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처음에 그 아니란 마인드를 버리고 좀 독하게 마음을 먹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은 지금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가서는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실전이나 이런 게 다가와지면 뭐 이런 간절한 마인드셋이라던가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실전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지를 조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지금은 학생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했던 조언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뭐 실전 때 도움이 돼서 성적을 잘 받아서 오면 뭐 저한테 찾아와서 뭐 그때 지금 학생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강연을 들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 성적 잘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